네,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며 앞으로 더 폭락의 폭이 더 커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비트코인 폭락 대응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대응 시나리오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폭락 대응 시나리오 이거를 정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왜 떨어지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기 때문에 떨어지고 오르는 것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가격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시장 가격이라고 전제하겠습니다. 외부 통제 요인이 없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기타 등등 뭔가 그렇게 통제하는 수단이 없다고 가정하면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요 공급 법칙이라고 우리가 배워온 것, 책에서 읽은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가격은 일종의 욕망의 그 산물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갑자기 폭락을 하거나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 시장의 수요가 갑자기 없어지면 폭락을 하는 것이고요. 어,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폭등을 해도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왜 떨어지는지 이 시장 가격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대입을 해보면 너무 자명하죠. 왜 그래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진 거고요. 폭락한 이유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폭락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대응 시나리오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많이 팔까?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왜 많이 팔까요? 자, 복잡한 경제학 지식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환경을 대입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상황, 물건을 왜 삽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삽니다. 필요 없는 것도 산다고요? 그것은 그 필요라고 하는 것의 경중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필요 없는데 사는 것은 없어요. 그건 뭐 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고. 자, 그러면 물건을 왜 파나요? 내가 물건을 팔아서 생계를 얻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사다가 뭐 쓰다가 우리가 당근 같은 데 팔잖아요. 그럼 왜 파나요? 필요 없기 때문에 팝니다. 필요한데도 파는 경우가 있죠. 생활비가 떨어져서 당근에서 팔아서 생활비를 보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의 경중에 따라서 물건이 더 필요 없고 이걸로 바꾼 원화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필요예요, 필요. 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파는 행위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는데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거고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것은 필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파는 거죠. 그럼 필요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해하면 사람들이 왜 파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필요가 어떻게 생길까? 자, 이건 뭐 제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논파를 해보는 거예요. 자, 필요는 그럼 어떻게 생기나요? 우리는 공기가 필요하죠. 저도 필요하고 누구나 공기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음식이 필요한가요? 저도 음식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필요라고 했을 때 저는 필수 필요가 있고 부가 필요가 있을 거라는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필수 필요는 필요에 의해서 사고 팔지 않고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것이에요. 공기가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공기를 우리는 살 수는 없지만, 그 당연히 생존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잘 마실 수 있도록 운동도 하고 폐에 병이 생기면 고치기도 하고. 자, 음식은 어때요? 안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취미 생활은 안 하더라도 부가 필요는 안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투입을 합니다. 당연히 먼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고 필요 없으면 당근에 파는 것, 이것은 부가 필요이기 때문에 생존과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는 그냥 이거를 사고 판다라는 개념보다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높은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너무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왜 사고 팔까? 이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비트코인은 필수 필요인가요? 부가 필요인가요? 이건 뭐, 제 정의에 따라 그런 거예요. 저는 필요를 필수와 부가 이렇게 지금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비트코인은 필수인가요? 부가인가요? 자, 이 관점에서 명확하게 갈린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폭락의 원인을 파악한 사람 대부분은 부가 필요라는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비트코인을 트레저리하는 기업이 어떤 주식이 뭐 펀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제도가 바뀔 거라서 뭐 패닉 매물이 있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석에 혹해서 사고 파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부가 필요에 의해서 사고 파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은 투자의 매개물이기 때문에 손익을 계산해서 사고 파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소위 익절하고 현금화하는 매개물로 비트코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트코인 ETF, 그러니까 블랙록이 시장에 들어와서 ETF를 출시해서 수수료를 먹기 위해 여러 가지 홍보 활동들을 하는데, 그 ETF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소위 익절하고 현금화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물론 셀프 커스터디가 어렵고 뭐 내가 잃어버릴까봐 여기다가 맡기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는 매우 저는 비중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래서 주식과 유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포에 사고 소문에 파는 이런 매매법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왜 사고 파는지 그냥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돈이라고 하는 걸 봅시다. 돈, 원화, 달러 이런 걸 봅시다. 자, 돈은 필수일까요? 부가일까요? 돈은 사고 팔지 않습니다. 돈은 저축하고 필요할 때 사용한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앗이라고 하는 피앗 커런시가 관점을 바꿔놨는데,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만 본다면, 뭐 대한민국 이거 보지 말고 옛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합의해서 이걸로 교환의 매개물을 갖자, 삼자라고 했는데, 그 교환의 매개물이 아무거나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해서 합의한 것을 돈으로 서로 약속하고 그것으로 주고받는 매개물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돈이 금이죠. 요즘은 금이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도 근본이제가 깨지고 난 다음부터인데, 이러한 피앗 커런시가 관점을 바꿔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만 본다면 원화는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죠. 원화를 산다? 개념이 좀 애매하죠. 왜? 대한민국 내에서는 원화가 돈이기 때문에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일을 해서 월급을 원화로 받으면 그것을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저축한 돈이 많이 남아 있어 그러면 예금과 적금 같은 걸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가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으로 세상이 내몰리기 때문에 이리저리 투자를 하면서 원화 기준으로 가격이 등락하는, 그래서 고점에 몰려서 저점에 필요할 때 팔아서 원화로 바꾸는데,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피앗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원화만 놓고 본다면 이 돈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교환의 매개물인 거죠. 근데 피앗의 종류가 많아지니까요, 환테크니 아비트라지니 하는 이유로 환율 차이를 소위 먹기 위해서 원화도 달러로 바꾸고 달러로 바꿨다가 가만히 놔뒀다가 원화로 바꾸고 하는 이런 돈을 또 사고 파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환율 시장만큼
이 금융의 투자라고 하는 개념도 저는 원래 엄청 싫어했는데 이 환율이라는 것도 매우 이상한 시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이래야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냥 저는 제 관점에서 제 이야기를 떠드는 거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도 이러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사고 파는 겁니다. 돈은 생존인데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것은 비트코인을 돈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을 돈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관점이 되게 명확해집니다. 자, 현대사회의 교환의 매개물이 피앗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원화로 사고 다시 원화로 비트코인을 팔아서 원화로 바꾸는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기준점이 피앗 커런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로 가격이 그 비트코인도 매겨지죠. 왜? 기준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그러면 환율이라는 것 때문에 김프 뭐 이런 것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는 얼마인데 원화 기준으로는 얼마야. 이런 식으로 관점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을 돈으로 보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사고 파는 행위는 원화와 비트코인을 환전하는 것일 뿐 생존의 수단인 돈을 저축하는 것이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을 파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필요로 한 것으로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돈이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이 폭락과 폭등에 대한 것이 매우 투명해집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폭락장 대응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 미안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원화 생기면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면 그만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것이 유일한 대응 시나리오입니다. 피앗 기준 가격이 더 폭락할지 갑자기 폭등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국가기관의 정책과 제도에 의해서 잠시 등락이 있을 수는 있어도 기본 메커니즘은 바뀌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돈이고요. 비트코인은 유일한 글로벌 디지털 사운드 머니입니다. 자, 제가 정의하는 비트코인의 한마디는 유일한 글로벌 디지털 사운드 머니예요. 이 문장을 제대로 내 목소리로 설명할 수 있으면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행위,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폭락장 대응 시나리오 없지만, 자, 이게 저는 가장 강력한 대응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피앗을 벌고요. 남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저축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대응 방법이고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습니다. 자, 제가 에이전티 코딩 요즘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에이전트에게 비트코인 가격을 탄생서부터 지금까지 가격을 한번 쭉 데이터로 모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폭락했죠. 완전 폭락이죠. 여기 24.28달러에서 얼마로 떨어져요? 다시 2달러로 떨어집니다. 10배 폭락이죠. 그리고 또 올라요. 쭉쭉 올라요. 여기서도 폭락이죠. 쭉 올라요. 여기 올랐어요. 여기서도 폭락이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등락이 오르내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기 제가 두 개를 해놨습니다. USD 가격하고 그 원화 가격 두 개를 해놨거든요. 자, 이런 차이에 의해서 같이 연동이 되니까 환율이 이런 차이 있죠. 이게 이제 환율 차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구나 라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피앗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만약에 비트코인 스탠다드 모드로 딱 놓는 순간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원화는 얼마나 의미 없는 가격으로 떨어지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살짝 애매하긴 한데 일반 가격 차트와 그래서 비트코인 스탠다드 가격 차트를 이건 지금 제가 그냥 에이전티 코딩으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만들어줘 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본 건데 그래프가 뭐 썩 나이스하진 않네요. 그냥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피앗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매기 때문에 폭락과 폭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건데 비트코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사고를 해보시고 기준 가격이 비트코인이야 라고 한다면 $1 가치가 얼마나 10여 년 만에 하락했는지 한번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폭락장 대응 시나리오가 명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격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월급의 양, 사업 소득의 양을 높이시고 남는 것들은 쓰고 남는 거는 비트코인으로 저축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게 유일한 대응 시나리오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